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려운 고전 문법을 어떻게 수업하면 좋을지에 대해 제가 했던 활동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문법도 어려운데 이게 고전 문법이 되어버리면 아이들이 더 어려워하죠. 그럼 정말 교사도 수업하기에 지칠 때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고민 끝에 생각해보고 했던 활동이 있는데요.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사극 더빙하기 활동입니다. 활동명만 보고도 벌써 감을 잡으셨을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요. 이 활동은 제가 장기 프로젝트로 거의 한 학기 내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설명해 드리기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1편으로 전체 활동의 개략적인 안내와 학생들에게 처음 이 활동을 시작할 때 활동을 안내하는 첫날 어떻게 안내하면서 동기부여를 하고 설명을 했었는지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활동의 진행과 평가 등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면서 혹시 선생님들께서 유용하게 생각하시고 적용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극 더빙하기란 아이들이 아주 어렵게 느끼게 될 고전 문법을 조금이라도 덜 어렵게 가르치고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흥미를 더 느끼면서 덜 어렵게 배우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하는 것, 이걸 목표로 진행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활동을 아주 간략히 요약해 보자면요. 고전 문법 이론을 배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적용해서 기존에 있는 사극의 대본을 바꾸어 본 뒤 최종적으로는 영상을 음소거해 놓고 그 고친 대본을 아이들이 나와서 더빙하면서 읽으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학생들에게 이 활동을 어떻게 안내하고 동기부여를 하면 좋을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사극 더빙하기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활동이 왜 필요한지, 선생님이 왜 하려고 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며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참고로 이 수업은 코로나 이전에 제가 거꾸로 수업을 하면서 했던 것인데 제 수업의 독립성을 위해서 2차 실시 9개 학급을 아예 혼자 제가 전담하기로 해서 수업의 진도나 커리큘럼을 짜는데 좀 자유로웠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맞는 선생님들이 계시면 같이 하셔도 당연히 무방합니다. 어쨌든 아예 한 학기를 통째로 저는 천천히 고전 문법을 나가면서 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었어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교과의 진도에 따라 조절하시면서 수업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고전 문법이지 설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중학교 때 배웠을 현대 문법 의문론 같은 것도 죄다 까먹은 상태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설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업이 길어지게 될 때도 있고요.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더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좀 지리한 과정이었는데 그나마 이런저런 활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좀 나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나긴 시간 활동을 잘 이어가고 진행하려면 아이들에게 목적성을 심어주는 것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기부여 시간을 가졌던 거고요. 이때 제가 아이들에게 던졌던 질문이 뭐냐면요. 지금의 조선시대의 사극은 정말 그 시대의 문법을 지키고 있을까?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돌아가면 우리가 보는 사극의 그 말로 그대로 의사소통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전혀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는 이에 대해서 조금 쉬운, 좀 이해하기 쉬운 예를 하나 들어줬어요. 너 지금 밥 먹어? 하고 물어볼 때 조선시대 사극 보면 어떻게 하지? 뭐 밥 먹는가? 또는 뭐 밥 먹느냐? 하는 정도로 종결 어미를 쓰고 있지.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뭐라고 했냐면 너 지금 밥 먹는다? 하고 물어봤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뭐 응? 하는 그런 반응을 보여요.
그럼 지금은 사실 먹는다 하고 얘기하면 평서형 문장이잖아요. 근데 그게 예전엔 의문형 종결어미의 인칭을 구분해서 2인칭이면 니은다 사용했었어 라고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죠. 아, 그러면 뭐 2인칭? 니은다? 막 이러면서 어려운 게 나오긴 하니까 듣자마자 이해하고 그러는 건 당연히 기대하지도 않고 실제로도 이해는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 수업을 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일단은 아이들이 지금과 상당히 달랐구나. 사극에서 말하는 그 말투로는 다 복원돼서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하게 되죠. 일단 그거면 된 거예요. 그럼 왜 사극은 그때의 문법대로 안 할까요? 하는 질문이 학생의 입에서 나와준다면 완전 환상인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그냥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아이들한테 그런데 왜 그때의 문법대로 안 할까?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극에 나온 배우들이 막 이런 말들, 더 알아듣기 어려운 고어를 그대로 막 사용하면서 뭐뭐 하나뇨? 뭐 무삼일로 그리 하신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말하면 사극이 재미있을까? 몰입이 잘 안 되겠지?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공부까지 하면서 사극을 보면 우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잖아. 엄청 어색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말이야. 그래서 사극은 그냥 적당히 타협한 거야. 적당히 조선시대 냄새 풍기면서 그 느낌적인 느낌만 살린 거지. 하지만 선생님은 우리가 지금 드라마로 보는 사극보다는 더 실제 조선시대에 가까운 사극 대본을 만들어서 더빙해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가 조선시대 문법을 배울 건데 그걸 적용해서 너희들이 봤던 그동안 잘 봐왔던 그 사극의 대본을 고쳐보자 하고 제안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일단은 수업이 딱딱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에 그래도 첫날이기도 하고 해서 아이들의 눈이 좀 빛나는 편입니다. 물론 수업으로 들어가면 재미없는 순간도 많지만요. 그리고 배운 것들만 적용해서 고치는 그 시도를 한다는 것이 나름 의미가 있는 거라서 완벽하게 한다는 욕심도 좀 버려야 돼요. 그걸 아이들한테도 얘기해줘야 되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또 하다 보면요.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싶고 막 그러다 보니까 힘든 작업이기도 해요. 어쨌든요. 그런 기행 과정을 거칠 거라서 이렇게 동기부여를 잘 해주고요. 동기부여를 하고 나면 아이들에게 활동의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아이들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긴 하겠지만 처음 해보는 거니만큼 이런 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략의 방향성을 좀 안내해 주는 거죠. 이렇게 동기부여를 했다면 이번에는 전반적인 활동을 안내하는데 이것이 동기부여를 포함해서 첫날에 진행하게 되는 오리엔테이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활동은 기본적으로 일단 모둠 활동으로 진행된다고 저는 밝힙니다. 모둠 활동, 정말 애증의 활동이죠. 장점이 많지만 단점도 많아서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방법을 아직도 늘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극 더빙하기 활동은 기본적으로는 모둠 활동을 바탕으로 진행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최대한 무임승차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 운전수 혼자만 애쓰면서 끌고 가지 않도록 균형 있게 저도 관찰할 거고 평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많이 고민해야 하긴 합니다. 저는 모둠 활동에서 특정 친구들 때문에 다른 친구들까지 점수 깎이는 일이 없도록 그 와중에 잘한 아이들은 보상을 받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겠다 라고 나름 노력했다고는 생각하지만 모든 노력이 꼭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건 아니죠. 이 활동을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은 미리 밝혀둡니다. 어쨌든 모둠 활동에서 서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 노하우를 아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완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 아이들에게 하는 안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최종적으로 사극 더빙하기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다음의 절차를 계속 반복하며 수업을 할 것이라고 안내합니다. 첫 단계는 당연히 중세국어 문법의 이론 수업을 듣는 거겠죠. 저는 거꾸로 수업을 할 때였기 때문에 디딤 영상을 미리 올려주고 아이들이 시청하고 온 뒤 활동을 하게 했지만 거꾸로 수업을 안 하시더라도
강의식 수업으로 한두 차씩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단계에서 중세 국어의 높임 표현, 음음 변동, 종결 표현 이런 것 같은 여러 가지 중에 높임 표현을 수업한다 라고 한다면 한두 차시 정도 수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시간에는 항상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 여부를 점검하는 활동을 진행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거의 항상 카드 게임을 통해서 진행했었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었는데 이건 제가 저번에 수업 영상을 한번 올려뒀거든요. 수업 때 카드 게임 적용하는 거.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카드 게임은 모둠 내에서 서로 이해를 잘할 수 있게 티칭하는 것도 독려하고요. 각 모둠의 버스 운전수 같은 아이들에게도 적절히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고 공부를 잘 안 하는 아이들에게도 동기를 좀 유발시켜서 자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던 그래도 꽤 성공적인 활동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해 여부를 점검하면서 복습을 하고 나면 세 번째로는 아이들이 이제껏 배웠던 중세 국어의 높임 표현을 적용해서 대본을 고쳐보는 활동을 합니다. 일정 시간을 주고요. 딱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만 적용해서 고쳐보는 거죠. 음운 변동을 배웠던 때는 높임 표현 말고 음운 변동 배운 것만 적용해서 고쳐보고요. 그 높임 표현 배웠을 때는 높임 표현 부분만 열심히 찾아서 고쳐보고요. 이런 식의 과정을 반복해서 거치려면 사실 꽤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요. 그래도 이해하고 점검하고 적용하고 확인할 기회를 반복적으로 여러 단계를 많이 주기 때문에 기억에는 조금이라도 더 남아있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긍정적인 기대를 해보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나면요. 모둠 배치를 합니다. 모둠 배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불만이 적고 활동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활동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저도 늘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아직도 명쾌한 방법을 얻어낸 건 아니지만요. 일단 이 활동을 할 때는 국어 성적이 모두 고르게 섞이도록 제가 직접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둠 배치라고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제가 미리 해갔거든요. 지식적인 성격이 강한 문법 부분이라서 이전 시험에서 치렀던 국어 성적을 다 뽑아서 점수를 제가 보고 1등부터 마지막 등수까지 쭉 눈이 빠지게 보면서 옆에 숫자 쓰고 1등인지 3등인지 10등인지 이렇게 숫자를 쓰고 우리가 반 배치를 할 때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반이 올라갈 때 반 배치를 할 때 성적 다 섞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성적이 고르게 섞일 수 있도록 모둠 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불만이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배치를 한 뒤 성비가 좀 지나치게 안 맞아서 남자만 있는 모둠이 생기거나 여자만 있는 모둠이 생기거나 아니면 청일점, 홍일점 이런 게 생겨서 좀 소심한 아이들이 활동을 못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보이거나 하는 경우는 그 같은 점수대 친구들 중에서 바꾸도록 했어요. 이 부분이 좀 살짝 민감할 수는 있는데 그냥 아이들에게 점수를 공개하진 않고 바꿀 수 있는 친구 그룹만 알려주거나 아니면 아예 성적이 비슷한 아이들을 제가 미리 자석 배치를 해갔으니까 성비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제가 미리 조금 섞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이들에게 얘기는 해줬어요. 최대한 제가 공평하게 성적을 섞되 뭐 하나는 고려했냐면 특정 성이 몰려있지 않게는 조금 고쳐봤어. 하지만 성적을 고르게 섞었으니까 정말 큰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이 모둠대로 앉자. 하지만 정말 이 친구랑 사이가 안 좋거나 아니면 쟤네가 너무 친해서 붙어있는 건 좀 좋지 않다라고 하면 친구들이 얘기를 해줘 라고 해서 최대한 그 의견을 좀 받아들이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둠 배치까지 끝이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이들에게 이제 최종적으로 고쳐야 하는 사극의 대본과 함께 보여줬어요. 이건 혹시나 이런저런 안내를 하시고 시간이 좀 부족하셔서 이 영상까지 첫 시간에 보여줄 수가 없다 하시는 경우에는 그 다음 시간에 보여주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록 수업이어서 2시간씩 항상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딱 한 번 수업을 하지만 2시간 연달아 수업이 있어서 이런 거 시간을 쓰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론을 확인하고 활동하기가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수업계 선생님이 굉장히 힘드시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그 학교가 블록 수업을 좀 지향하는 편이라면 요걸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최종적으로 더빙해야 하는 대상의 사극 영상을 미리 첫날에 다 설명하고 보여주시면 아이들에게 충분한 관심을 유발하기에 좋은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 수업 준비하는데 이런저런 신경 쓰실 게 많으실 텐데요. 이 사극 더빙하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좀 미리 준비하실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적절한 사극 영상을 선택해 놓으시는 거예요. 한 장면에 높임법이나 음음 변동이나 종결 표현이나 어미나 선생님들께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내용들이 거의 다 담겨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일단 저는 드라마 하나를 콕 찍어서 공략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재밌게 봤었던 게 해를 품은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골랐어요. 그래서 사실 드라마 한 회만 막 전략적으로 진짜 열심히 집중해서 분석하고 본다면, 그래서 그렇게 꼼꼼히 살펴본다면 찾을 수 있을 텐데요. 각 모둠들이 나누어 발표할 만큼의 길이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길이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비교적 좀 적절한 대화들로 구성이 되어야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 회만 분석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도 특정 장면을 고르는 게 어려워서 몇 회분을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 자체의 재미에 또다시 빠지면서 뜻하지 않은 해품달 정주행을 하며 피곤하면서도 즐거운 수업 준비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정말 인고의 시간 끝에 괜찮은 부분을 찾아내더라도요. 아무래도 드라마다 보니까 감성적인 음악과 배우들의 표정만 좀 오랜 시간 보여주면서 대화를 아예 하지 않는 부분, 대사가 전혀 없는 부분이 있거나 적절하지 않은 대화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자르고 편집할 필요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의 영상을요, 최종적으로는 학급의 모든 모둠들이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니까 적절하게 길이를 나누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모둠이 7개라면 하나의 영상을 7개의 모둠 수만큼 나눠서 발표하게 해야 하니까 길이가 적당하게 끊어져야 하고 대화도 일정하게 끝나는 지점을 고려해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나눠보면서 영상을 만드는 게 좋아요. 아마 이제 선생님들 대부분께서 영상을 자르고 붙이는 건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온라인 수업 영상을 많이 제작하셨으니까. 그래서 어렵지는 않게 편집은 하실 텐데 시간은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좀 중노동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런 절차를 거치셔서 편집까지 다 하셨으면 이제 열심히 듣고 받아치는 타이핑하는 일이 남습니다. 사극의 대본을 만들어야 그걸 바탕으로 아이들이 보고 고치잖아요. 그래서 몇 번씩이나 보고 듣고 하면서 사극의 대본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딕션이 좋은 배우에게 막 감탄과 감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 과정이 너무 힘든 과정이라 제가 편집해 놓은 영상이나 대본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너무 커서 제가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수시로 보면서 좀 연습하라고 유튜브에 올려서 링크해 줬었는데 거의 빛과 같이 삭제되더라고요. 사실 이거 저작권에 문제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은 좀 있었는데 어디다 올리지? 막 밴드에 올리려고 해도 막 용량이나 아니면 길이 단위로 막 잘리고 그러니까 전 하나로 쭉 보게 올리고 싶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좀 저작권을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 어려울 것 같고요. 혹시라도 대본이나 학습지라도 필요하시다 하는 경우에는 제가 설명 더보기란에 자료 올려둔 제 블로그 주소로 링크해 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어쨌든 이렇게 키보드를 불태우며 막 열심히 타이핑을 마치고 대본을 완성하면 전체 학생 인원수만큼 이제 인쇄를 맡기시면 됩니다. 이건 앞으로 계속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들여다볼 거니까 잃어버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나눠줬던 걸 잠시 보여드리자면요.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총 7개의 모둠이라서 스크립트 1, 2, 3, 4, 5, 6, 7이라고 붙였고요. 언뜻 보시더라도 지금 막 오타가 보이시죠? 어찌 입만 떼면 남 탓을, 입맛이 아니라 입만, 니은 받침인데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혼란을 좀 줬어요. 막 제가 정신없이 타이핑하다가 막 이런 오타와 실수들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걸 나눠주면서
1번 모둠이라고 1번 대본을 하고 2번 모둠이라고 2번 대본을 하는 게 아니야. 다 같이 1번에서 7번까지의 대본을 다 같이 공부하고 나서 수업의 한 중반쯤, 전체 프로젝트의 중반쯤까지 시기가 지나고 나서 몇 번 대본을 그 모둠에서 발표할 건지 모둠별로 뽑기 할 거야. 그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고르게 다 보면서 공부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까지 하고도 첫날 시간이 남으면 이 대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시청하게 하면서 마무리 짓죠. 사실 시간이 안 남을 경우가 대부분이실 거예요. 저는 2시간 블록 수업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안내하면서 이 모든 게 가능했는데 아마 안 되실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다음 수업 시간에 수업을 시작하기 전 나름의 흥미 유발을 하는 취지로 이 대본을 보면서 같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그런 다음에 수업을 시작하시면 아이들이 머릿속에 이런 내용이 있었지 어떻게 고쳐보면 좋을까라는 것도 계속 생각하면서 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렇게 해서 사극 더빙하기 활동을 통해 고전 문법 수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간단히 안내를 해드리고 아이들과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얘기, 교사가 미리 준비할 것에 대해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활동을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 활동의 어떤 실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